삶의 거의 모든 고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 책을 본 적이 있다. 나 역시 돈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수입에 전혀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만투성이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노력의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생활 방식을 점검하고 마음의 틈새를 메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자신의 생활을 구석구석 야무지게 단속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단정한 삶이 돈 걱정 없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한다. 파산의 싹은 지금 즉시 잘라버려야 한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삶을 단정한 삶으로, 즉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 그러면 1년, 5년이 지난 후에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스가와라 게이 지음, 노경아 옮김,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원합니다. 조금 더 나은 벌이를 찾아 직장을 옮기고 저축을 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현실은 늘 부족하게만 느껴지고 조금이나마 늘어난 수입은 커져버린 씀씀이에 존재감이 흐릿해져 버립니다. 이 책은 많은 부자들이 지키고 있는 사소한 습관을 소개하며 그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어떻게 부로 이어지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모든 상황, 모든 이에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한 번쯤은 실천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함께 그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습관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가방 안을 정리하지 않는 것.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작가들은 대부분 엄청난 부자다. 그 중에서도 세월이 갈수록 더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다. 작가와 편집자로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은 M의 이야기다. 그의 발전상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다. 아마 수입도 상당할 것이다. M의 본업은 의사다. 원래 그의 병원은 지역 내에 있는 병원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전국을 아우르는 병원으로 성장했다. 그의 수술 실력을 전해 듣고 해외에서 찾아오는 환자도 많다. 그의 의사로서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쌓은 성과를 강연과 출판으로 전파하고 있다. 덕분에 그의 활동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부자는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M과 함께 일할 때마다 그의 꼼꼼함에 감탄하곤 한다. 그는 회의에 지참해야 할 기획서와 참고 자료를 한 번도 잊지 않는다. 심지어 그는 비서 없이 모든 일을 스스로 관리한다. 엄청나게 바쁠 텐데도 그에게서 아차 깜빡했습니다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매일 가방을 비워서 필요한 물건을 정리한다. 어느 날 나는 마음을 먹고 그에게 비결을 물었다. M은 여러 일을 병행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회의에 참여했다. 그는 회의와 회의 사이에 일부러 30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그동안 가방 안을 깨끗이 정리한다고 했다. 그는 한 회의가 끝나면 호텔방으로 돌아가 가방을 정리하며 다음 회의를 정리했다. 그는 자신의 가방 정리법을 이렇게 설명했다. 일단
가방을 뒤집어서 속을 완전히 비웁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 때 필요한 것을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가방을 매번 초기화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머릿속도 초기화되고 하루에 회의를 여러 번 해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는 가방을 정리하면서 머릿속도 정리하는 셈이다. 가방 정리를 습관화하면 머릿속도 깨끗해진다. M처럼 나도 날마다 가방을 완전히 비우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가방 속에는 그날 필요한 물건만 채우게 되었다. 필요한 물건을 깜빡하고 안 가져가는 일이 없었고, 필요 없는 물건이나 다른 업무에 썼던 물건을 갖고 다니는 일도 없어졌다. 게다가 가방이 초기화될 때 머릿속도 깔끔히 정리되어 다음 일에 대한 발상도 원활해졌다.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비닐 우산을 집안에 3개 이상 두는 것. 요즘 기후가 달라졌다. 열대의 스콜처럼 억수 같은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가 하면 1시간도 되지 않아 날이 맑게 개고 난다.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마주하면 누구나 근처 편의점에서 3,000원쯤 하는 투명한 비닐 우산을 사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문제는 그 비닐 우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한 번 쓰고 차마 버릴 수 없어서 그냥 집에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갑작스럽게 비를 만나면 또다시 우산을 산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느새 집에는 비닐 우산이 넘쳐날 것이다. 다 쓴 비닐 우산은 과감히 처분한다. 하루는 어떤 작가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 저자는 거센 비를 뚫고 약속 시간 전에 도착했다. 그의 손에는 비닐 우산이 들려 있었다. 1시간쯤 지나 회의를 끝내고 보니 날은 말끔히 개어 있었다. 작가는 비닐 우산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주인에게 다가갔다. 이거 다른 손님이 비 올 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작가의 말에 카페 주인은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좋아하시겠어요. 라고 웃으며 그 우산을 받아주었다. 그곳은 작가의 단골 카페도 아니었다. 서로 거리상 편리한 장소로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 나는 속으로 부자는 이런 일까지 산뜻하게 처리하는구나 싶었다. 그날 나는 정말 큰 교훈을 얻었다. 물건을 버릴 때 주의할 점. 필요 없는 물건은 주변에 두지 말자. 단, 물건을 버릴 때에도 그것이 끝까지 살아 숨쉬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인품을 단련하다 보면 점점 부자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나도 그때부터 집에 비닐 우산이 3개 이상 모이면 단골 음식점에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쓸모없이 쌓인 물건이 오히려 마음의 빈곤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 떠나는 돈에게 속으로 안녕 하고 인사한다. 어떤 지인이 돈을 낼 때마다 접시에 놓인 지폐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리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별 생각 없이 이유를 물어보았다. 왜 부자는 돈에게 고맙다고 인사할까? 돈은 지갑 속에 있는 동안 주인에게 풍족한 기분을 선사한다. 그리고 지갑을 떠날 때는 좋은 물건이나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그는 돈을 떠나보낼 때 돈을 가볍게 건드리며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넨다고 한다. 평소에 이런 습관을 들이면 매일 늦게까지 야근하는데 이것밖에 못 봤다니, 또는 왜 이렇게 돈 들어갈 일이 계속 생기는 거야 라는 식의 짜증이 줄어든다.
삶이란 돈을 벌기 위한 고생의 연속이다 라는 식의 부정적인 감정도 생겨나지 않는다. 돈에 감사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돈이 모자라도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조만간 어떻게든 될 거야 라는 유연함이 생긴다. 꼭 필요한 쇼핑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다. 돈을 내면서 지폐를 건드리는 행동에는 이것은 과연 건전한 쇼핑이었는가? 라고 자신에게 묻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충동 구매를 하면 지불 단계에서 한순간 멈칫할 때가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산다고 했으니까 사야지 라며 무심결에 돈을 내곤 한다. 아직 기회가 있다면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양해를 구하고 잠시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도 괜찮다. 돈에게 인사하는 또 하나의 이유. 돈이 지갑에서 나갈 때 잘 다녀와 라고 인사하고 돈이 들어왔을 때는 잘 다녀왔어 라고 인사한다는 사람도 있다. 그는 이것이 습관이 되자 돈을 쓰면서 기분 좋게 잘 다녀와 라고 인사할 수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기분 좋게 인사할 수 없는 경우는 주로 낭비를 했거나 충동구매를 했을 때라고 한다. 내가 아는 부자들은 마음속으로 돈에 인사를 한다. 그리고 그때의 기분에 따라 구매를 포기하기도 한다. 그들은 낭비를 막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쓰는 것이다. 부자들이 자나깨나 신경 쓰는 습관. 자신에게 사소한 지각도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사소한 지각을 아무렇지 않게 자주 하는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갖게 된 사고방식이다. 실제로 내가 만나본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지각을 하지 않는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바쁜 사람들이라서 회의가 늦어지거나 길이 밀리면 약속 시간을 못 지키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내가 오히려 미안해질 정도로 성실하게 연락을 한다. 홋카이도에 사는 D가 눈이 많이 와서 비행기가 지연되었을 때의 일이다. 그는 이동할 때마다 지금 홋카이도를 출발했어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으니 바로 그쪽으로 갈게요. 택시를 탔고 지금 신바시를 지났으니 5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왔다. 시간은 생명의 고동이다. 나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D의 말을 들으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시간은 시시각각 흘러가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하물며 지각은 자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상대의 시간까지 빼앗는 일이니 조금 늦더라도 죄가 무겁습니다. D처럼 나도 지각은 상대의 생명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5분이나 10분 정도는 늦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약속 시각에 꽤나 늦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타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아무리 미리 연락했다고 해도 약속한 시각을 지키지 않으면 엄연한 지각이다. 사소한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 중에는 단호히 결정해야 할 때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가 많다는 것도 기억해 두기 바란다. 자주 지각하는 것과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은 같은 이유다. 지각이 잦은 사람은 다른 일에도 느슨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돈을 쓰는 방식도 야무지지 못하다. 이들은 매월 예산을 정하기는 하지만 막상 생활할 때는 예산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렇다고 특별히 갖고 싶은 물건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다. 찔끔찔끔 이것저것 사느라 손가락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잡지를 사려고 편의점에 들를 때마다 눈에 띄는 신상 과자를 함께 집어드는 사람이라면 특히 주의하자. 이들은 시간과 마찬가지로 돈도 허술하게 사용한다. 1,000원짜리 두세 장 정도는 필요 없는 물건에 돈을 썼다는 자각이나 반성조차 없이 그냥 써버린다. 왠지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이런 해이한 면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보자. 그러면 지각도 줄어들고 돈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할 것이다. 부자들이 자나깨나 신경 쓰는 습관. 아무거나라고 말하지 않는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주문할 때 메뉴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무거나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주문을 마치면 나도 그거면 돼 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따라 주문한다. 이러한 태도는 레스토랑에도 큰 신뢰지만 별 생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모른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봤자 음식 주문인데 그런 소리까지 들을 이유가 없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자주 쓰는 말. 문제는 아무거나 라는 말에 있다. 이 말에는 맛있어 보이는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면 됐다는 감정이 담겨 있다. 나도 그거면 돼도 마찬가지다. 충분히 생각한 끝에 그 메뉴를 선택했다면 나는 뭐뭐로 할게 또는 나는 뭐뭐를 먹을게 라고 말했을 것이다. 사실 동석한 사람과 같은 메뉴를 고르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연히 같은 것을 골랐다면 나도 뭐뭐를 먹을게 라고 말하자. 이 말은 나도 그거면 돼와 느낌이 전혀 다르다. 탄탄한 몸매와 분위기를 관리한다. 최근에 개인 트레이닝 광고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전단지 속의 성공 사례 사진을 보면 트레이닝 전과 후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서 놀랍다. 분명히 말하지만 항상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는 사람은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번다. 반면에 탄력 없는 몸매로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나는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사람은 분위기가 90%라는 말은 진실이다. 체형에는 타고난 체질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즉, 탄력 있는 몸매는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다. 반대로 탄력 없는 몸매는 필수적인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증거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다. 운동할 돈도 시간도 없다고 말하는 건 매우 불성실한 태도다. 어느 날 눈이 일찍 떠져서 아침에 공원을 산책했다. 새벽 5시부터 수많은 사람이 달리고 걷는 것을 보았다. 그 중에는 운동을 끝내고 등교하거나 출근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아끼고 싶다면 체형과 체력을 유지하는 일에도 소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체형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신을 항상 직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해서도 진지한 자세를 취한다. 나 역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침부터 그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 낮에 피곤하고 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아침에 몸을 풀었더니 에너지의 흐름이 좋아졌는지 아침부터 의욕이 샘솟아 적극적으로 일하게 된 것이다. 이제야 철저히 공감하게 된 존경하는 경영자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아침에 땀을 흘리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하루 컨디션이 최고가 된다. 지금까지 책의 일부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습관들이 쌓여 훗날 풍족한 삶을 사는 자신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